지금 보시는 건물 하나로 안정적으로 월세 임대 수익이 대략 30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노후된 건물이긴 합니다. 빨간 벽돌이고, 그리고 당연히 주의할 점하고 장점도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는 해당 건물의 장점하고 단점, 구체적으로 외관이랑 내부까지 한 번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본 건물 같은 경우는 1996년 보존 등기로 지금 28년 차, 그러니까 좀 있으면 30년 차 돼가는 건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부터 해서 벽면, 그다음에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까지 수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지층이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층을 보기 위해 건물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그 공간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샤시도 좀 되어 있고 방범창도 되어 있는데, 지층은 샤시가 좀 오래된 것 같죠. 이게 이제 알루미늄 샤시긴 한데요. 그리고 건물과 그 담과 사이에 이렇게 어떤 그 샌드위치 판넬로 CCTV까지 달아서 이렇게 좀 창고로 좀 쓰인 모양새예요. 그래서 측면을 가스계량기인데요. 측면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기 직기류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부분, 지저분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물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도 대략 한 폭 1.5m 정도 되는 공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빗물이 들이차니까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조금 조잡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받게 된다고 하면 좀 그 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돌출된 부분인데, 여기가 제시의 건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시로 이렇게 마감을 쳐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3층부터 2층, 1층까지 샤시는 하이 샤시로 되어 있고요. 방범창도 잘 달려 있고 찢겨진 그런 부분은 없지만 좀 오래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짐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치워야 미관상 좀 이뻐 보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테이프가 좀 발라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빗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붕 아래 이렇게 통을 받쳐놓은, 물통을 받쳐놓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전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그죠? 이렇게 빨간 벽돌이 근가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쪽 공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붕으로 이렇게 한결같이 물이 비가 들어오면 이제 빗물을 흘리는 용도로 지붕을, 지층에는 이제 각 이렇게 대놓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정도만 해도 빗물이 안 들어차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미관상 이쁘게 하려면 요 물바지를, 지붕을 좀 이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단차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빗물이 지상층으로는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크랙이 간 부분 있죠. 요 사이로 빗물이 들어서 지층으로 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비가 올 때나 아니면 눈이 좀 많이 올 때 점검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화단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튼 뭘 좀 자꾸 심어놨네요. 그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벌레나 꼬이고 미관상 좀 좋지는 않은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 보면은 뭐 옛날 집이 그렇다시피 딱히 뭐 파손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빨간 벽돌이 보통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많이 지어진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건물 같은 경우는, 본건 맞은편 건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오래된 주택인데 이렇게 부시고 좀 새롭게 지은 그런 건물 같아요. 여기 샌드위치 판넬에 이제 어떤 창고로 좀 쓰이는 것 같고, CCTV도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이제 관리를 좀 한 모양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폐지 리어카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사실 펜스를 달아서 어떤 이제 미관상 해칠 만한 요인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하이샤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층에는 무슨 환경 뭐 미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거주 형태로 쓰기도 하고요. 무슨 어떤 그냥 뭐 공부방 아니면 교습소 뭐 이런 식으로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층은 되어 있고요. 현관입니다. 그죠? 현관 천장에 센서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등이 없었네요. 그죠? 이제 문은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 이게 보시면 이제 전기 계량기랑 그다음 몇 호 이렇게 있고요. 계량기는 다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청소 내역이나 뭐 이렇게 몇 호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편함에 이제 총 보면은 이게 이제 총 세대수가 그 13대거든요. 그래서 우편함도 총 10개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층부터 1층, 2층까지는 저희 CCTV도 보이죠. CCTV 최근에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보통 다가구 주택 이렇게 이제 세대수가 많은 주택 같은 경우는 그 CCTV가 잘 안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외관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페인트나 바닥은 이제 청소나 이런 것 때문에 먼지가 좀 있는데, 벽면이나 그 다음에 천장은 새롭게 페인트를 칠은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센서 등도 제가 팔을 휘둘렀는데 들어오진 않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1층인데 201호부터 왼쪽으로 201호, 그 다음에 202호, 203호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그 생활의 흔적, 손때가 묻은 그런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페인트를 한번 싹 칠하면 이런 부분은 깔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센서 등이 달려 있는데 뭐 작동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층 여기도 중간에 이렇게 화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 통하는 이제 통 유리창 샤시 같은 경우도 유리도 뭐 깨지거나 그런 흔적은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센서 등이 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저거 교체하는데 얼마 안 들거든요. 쿠팡에서 저거 10,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전선 피복만 깔 줄 알면 교체돼요. 여기는 교체가 됐군요. 그죠? 이렇게 이제 밝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2층인데 301호, 302호, 303호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좀 방치되어 있는 모습. 여기 1호, 그죠? 2층인데 301호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2호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각 층마다 이렇게 총 3개가 있고, 이제 주인 세대만 빼고요. 3개가 있고, 그 한 호마다 이제 미니 투룸으로 빠진 것 같아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주방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관에 어떤 이제 경고문이나 어떤 그 독촉장 이런 거 없는 거 보면은 사람이 사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뭐 그래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리창은 멀쩡하죠. 마찬가지로 센서 등 커버가 날라가 있더라고요. 저거 작동은 되긴 하는데 등 커버가 날아가는 모습. 그죠? 이게 작동되죠? 저기 커버가 없으면 너무 눈부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햇볕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뭐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좀 말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거든요. 주인 세대로 여기가 이제 3층인데 401호로 호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공간을 구획을 하려고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이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부 좀 볼 겸 해서 이렇게 가봤고요. 그래서 바닥이랑 그다음 벽면 천장은 이제 손때 어떤 세월의 흔적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이나 이런 것도 뭐 깨진 거는 없었습니다. 이 4층 아니 3층도. 다만 벽면에 이렇게 아마 통신 단자함인데 이게 이제 빠져서, 그리고 벽면에 금이 좀 가 있고 어쩔 수 없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30년 차 되면은 뒤틀림이 좀 생겨요. 그죠? 뒤틀림이 생겨서 저렇게 벽에 균열이 가는데 저런 부분은 메꾸면 돼요. 페인트 칠을 새로 하면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로 좀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부가 이제 열려 있어서 좀 보니까 이렇게 어떤 도배나 장판을 해놓고 창고로 쓰여지는. 근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새를 주기에도 좀 어떤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마 새를 주려고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 보일러를 놓거나 아니면은 그 싱크대나 화장실을 좀 구비해서 여기 등도 빠져 있고요. 그쵸? 그렇게 좀 활용을 하려다가 좀 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단열재나 이런 걸 본드를 붙여갖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날이 더우면은 여기가 이제 녹으면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시로 이런 식으로 좀 짜놓은 모습. 만약에 진짜 옥탑을 그 새를 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좀 더
그 단열이나 그쵸?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좀 갖춰 놔야겠죠. 도배 장판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걸 쓴다고 하면은 총 10개 세대를 339 11개 세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출입문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문은 이제 교체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닥에 저기 문 바닥이 약간 녹슬어 있잖아요. 이게 아마도 외부에서 물이 들이차니까 그 밑바닥이 조금 이제 녹슨 모습. 근데 이제 긍정적인 것은 옥상은 지금 보면은 초록색이죠. 근데 이제 초록색이 그래도 옥상 방수는 최근에 좀 한 것 같아요.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원래 요즘 같은 경우는 방수를 하면 저는 초록색 안 쓰거든요. 회색이나 어떤 콘크리트 색 모양을 색감을 쓰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밤샤시로 되어 있는데 이 밤샤시가 색상이 이제 밤색 색깔이라고 해서 밤샤시인데 단열에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지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가 이제 기와로 좀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두들겨 보니까는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옛날 그 기와 있죠. 그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거.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튼튼하게 돼 있어요. 색깔만 이 모양이지, 그죠? 그래서 어떤 누수나 이런 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여기 3층 이게 주인 세대죠.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초록색으로 방수나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죠. 깔끔합니다. 옥상은 쓰레기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좀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와장도 뭐 파손되거나 그러진 않고 색감만 이렇게 어떤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색상만 좀 바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옥상은 이렇게 좀 관리가 잘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빨래 건조대죠. 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제 이불이나 볕이 좋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만약에 4층에 주인 세대로 이제 독립된 공간을 쓴다고 하면 옥상까지 쓸 수 있어서 4층이 이제 아무래도 좀 좋겠죠. 월세를 좀 더 받을 수 있거나. 근데 이제 옥탑을 월세를 준다고 하면은 이제 그 아까 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을 하거나 아예 뜯어 놔야겠죠. 그래서 여기 옥탑도 이런 식으로 좀 잘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건물 외관도 좀 오래되고 그래 보이지만, 또 옥상은 이제 그래도 최근에 방수를 해서 어떤 천장에 그 4층이죠. 주인 세대에 물이 샐 염려나 이런 거는 좀 더 부담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아예 손도 안 대고 경매로 넘어온 경우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뭐 1, 200 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옥상을 좀 잘 살펴봤고요. 그래서 옥상 등도 저기 보면은 뭐 굳이 백열등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LED 등이 와트 수가 좋고 전기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전기세 절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교체로, 단순 교체로 가성비죠. 저는 작동 안 하더라고요. 저 등도 지금 백열등으로 된 건데 저것도 LED 등으로 좀 그 밝은 걸로 교체를 해야겠죠. 근데 저런 부분은 천고가 높기 때문에 이런 크랙 있죠. 크랙 부분도 이런 식으로 좀 보였고요. 이제 여기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하기에는 좀 위험이 있죠. 그래서 사다리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괜히 했다가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웬만한 거는 이제 혼자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큰 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 업체한테 맡깁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펜스를 쳐놨죠. 독립된 어떤 주인 세대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옥탑을 월세를 준다고 하면 저런 부분을 다 떼야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지금 3층을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이죠. 2층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층에 이제 하나 층을 이제 호스를 이제 플러스해서 몇 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층이 이제 지층부터니까. 근데 여기가 그 1층이잖아요. 201호부터. 근데 조금 냄새가 여기 안에서 누가 담배를 피는가 봐요. 집 안에서. 그래서 담배 냄새가 좀 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층을 한번 내려가 볼 텐데요. 지층에도 이런 식의 센서 등이 달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공용부 차단기 같아요.
그래서 지층을 내려갔는데 그나마 이제 햇볕이 그 계단이랑 잘 들어와서 센서등도 잘 들어와서 해서 좀 밝은 모습인데, 이런 그 페인트, 그러니까 벽면 페인트가 좀 색감이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예 새하얗게 페인트 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페인트 칠을 전문가한테 맡긴 게 아니라 흰색 그 무늬 있죠? 여기가 이제 백사무인데, 그죠? 이거는 그냥 개인이 그냥 칠한 것 같아요. 페인트 칠을. 그죠?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어떤 녹이 슬거나, 그죠? 저렇게 녹이 슬거나 바닥에 어떤 말랐다가 젖었다 말랐다 하는 그런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층은 물이 좀 안 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옆에 이제 컴프레셔랑 어떤 그 작업 장비들 있죠. 페인트에 필요한 작업 장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인이 칠했든 간에 아니면은 어떤 여기 페인트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여기 지층을 좀 칠했다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페인트 자국이 좀 있고, 이게 다 보면 페인트나 아니면 바다 뭐 이런 그런 그 타일 접착제나 뭐 이런 게 창고로 좀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계단도 마찬가지로 청소만 안 해. 여기는 이제 난간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신 어르신 분이 지층에 거주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내부랑 외부.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다가구 주택이나 어떤 이제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이 돼 있고, 주변에 보면은 이제 새 건물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건 같은 경우 땅이 74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사서 경기 좋을 때는 땅을 사서 팔고 이제 새로 건물을 짓는 그런 그 업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땅이 이렇게 다가구 건물이나 빌라 짓기에는 참 좋은 평수거든요. 74평으로. 그래서 땅값에 대해서 시세 차익이나 올랐을 때 그런 걸 노리고 한번 접근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건에서 대략 한 200m 되는 부분에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돈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도 충분히 많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주차도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주차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치입니다. 본건은 이제 여기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이 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 아까 이제 150m인가요? 그래서 되게 가까이에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차가 있어도 좋고 차가 없어도 어떤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시장 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보거나, 그죠? 장보거나 생활 살 일이 있으면은 인근에 이렇게 이제 시장도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해도 되고,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마트나 편의점, 그죠? 그리고 이렇게 치킨집이나 이렇게 어떤 먹거리 같은 게 좀 있어요. 이쪽이 안산이, 여기가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이 약간 구도심이긴 한데 이 오래된 그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대단지가 몰려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세대 원룸, 투룸 뭐 이런 어떤 다가구나 이제 다세대 빌라들이 몰려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이나 그런 거는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보면요,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그 골프장이에요. 엄청 큰 안산에서 좀 큰 골프장이 이렇게 부곡동이거든요. 그래서 본권 여기고 그 다음에 골프장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JLCC라는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좀 크게 이렇게 골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 위주로 보면은 이런 초등학교랑 안산 공고, 그죠? 이런 식의 초중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애들 키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권 같은 경우는 한 집당 그 보통 1.2룸, 작게 투룸 정도로 빠졌거든요. 이따 보실 텐데. 그래서 그렇게 투룸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자녀 있는 애들 있는 그런 이제 세대에서는 월세나 이제 전세, 임대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위치 자체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위쪽으로 가보면요, 본권 왼쪽으로 여기가 이제 안산 JC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영동이랑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영동 고속도로 이용하기도 좋고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하기도 좋고 해서 차가 있다고 하면 외곽으로 좀 빠지기도 괜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안산 JC가 있고 영동 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해안, 그죠? 본건이랑.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키로수로 따지면 몇 킬로 안 될 거야. 한 2, 3킬로 정도. 그래서 차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외부로 좀 빠지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아래로 보면요,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 본건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안산시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청, 여기가 이제 안산의 어떤 메인 메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고잔역도 있고 중앙역도 있고, 이게 안산 버스터미널이 있어요. 한대 앞역 이렇게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본건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략 한 5km 정도예요. 근데 이제 차로 움직이면은 15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산 시내에서는 이제 5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안산 시내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차로 아니면 버스로 이렇게 움직여도 된다. 이게 법원도 이쪽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5km 근방이면은 충분하게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시내권은 아니죠. 완전한 시내권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안산 시청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제 좀 떨어져 있죠. 완전 외곽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상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장 특이할 만한 거는 지금 이쪽에 그 오른쪽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노란 딱지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총 10가구, 그죠? 여기 보시면 총 10가구가 이제 거주하고 있다.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용도도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3, 여기 이제 지층이거든요. 지층부터 이렇게 3층까지 내려가는데, 지층은 3가구,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도 3가구. 그러니까 이제 3층이 여기가 이제 401호로 빠졌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 한 가구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평수가 대략 한 40평 정도 돼요. 지층이 이제 한 40평에서 40, 한 두세 평으로 좀 더 크거든요. 면적이 131제곱미터니까. 그래서 각각 이제 이렇게 층마다 대략 한 40평씩으로 빠졌고, 그래서 40평이 이제 3개의 호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용 부분 계단을 한 5평 정도 빼면은 35평이 이제 3개의 호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11평, 12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한 호당 한 투룸이 나와요. 방 2개, 거실 하나, 화장실 좀 작게. 그리고 주인 세대가 110평이니까 110제곱미터니까 여기가 이제 30평이에요. 전용 면적으로. 아파트로 따지면은 아마 이제 한 40평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4층이 굉장히 크게 빠져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주인 세대를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건축물 대장에서 지금 변동 내용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2년부터 11년 뭐 딱히 특이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불법 건축물 지정 뭐 이러면서 범위랑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변동 내용 및 원인을 보면은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볼 텐데요. 평면도는 3층부터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층은 이제 아까 이렇게 계단, 이게 이제 계단이거든요. 이게 문 하나 보이죠? 그래서 방 하나, 2개, 3개. 거실은 이렇게 빠졌고요. 크게. 주방. 주방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시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회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하나, 2개. 이제 이게 여기가 안방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3층은 방 3개, 화장실 2개.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30평 정도인데 아파트로 따지면 되게 크게 빠진 거예요. 대략 한 40평 정도. 2층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좌우로 문이 하나씩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3개 호인데요. 이 구획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죠? 이런 식으로 구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이쪽이 문이 있고, 그래서 주방이 보이고 방 하나,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그 정면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 하나, 주방, 그다음에 방 이렇게. 지금 구획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 방 두 개,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 오른쪽도 마찬가지. 방 하나, 그죠?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런 식으로 투룸으로 구획이 돼 있다. 이거는 구조가 2층, 지층하고 1층이 다 똑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이 이렇게 달려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쪽 방, 이쪽 호, 그다음 정면, 그다음에 왼쪽 호 이런 식으로 각각 투룸의 형태로 일정하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이렇게 두 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대면은 지금 총 10개의 호인데 두 대면은 턱없이 좀 부족한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인근에 주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볼 텐데요. 지금 보면 지금 22년 7월 24일이 말소 기준 권리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이제 전입을 따져서 선순위냐 후순위냐 매기거든요. 근데 신모 씨부터 해갖고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은 총 보증금이 2억 7,500인데요. 지금 지하 요 이모 씨를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전입일이 빠르고 그다음에 배당 일자랑 확정 일자까지 갖췄기 때문에 낙찰가가 얼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인수 금액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증금이 2억 7천인데 실상 낙찰되는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소액 최우선 보증금 있죠? 거기 이제 배당으로 받아가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전체 인수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동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시세를 그러니까 임대차 매겼을 때 당시 시세를 좀 보면요. 지금 22년 지금 지하 103호죠. 그러니까 지하 103호 같은 경우는 내려가서 오른쪽 호예요. 그래서 투룸인데 전입이 22년, 그러니까 계약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군요. 근데 이제 보증금 500에 20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이니까 한 집당 25만 원을 받으면, 그렇죠? 올 월세로 했을 때 새 집 하면은 여기가 이제 75만 원이에요. 그죠? 한 집당 75만 원. 근데 이제 한 층당 75만 원이니까 요게 총 4개, 3개 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개 층에 대해서 곱하기 3 하면은 4개 층이군요. 잘못해. 주인 세대까지 하면 총 4개 층이니까 월세가 대략 한 300 정도 나옵니다. 그죠? 올 월세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세나 지금 보면은 그 월세도 있지만 대부분 전세로 뭐 4,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세로 한다고 하면은 또 월세가 줄겠죠. 그죠? 여기 302호가 보증금이 이제 3,000에 10으로 좀 들어와 있고, 여기도 보증금 2,000, 4,000 대부분 전세로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옥탑 있죠. 옥탑을 또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300이 아니라 320도 받을 수 있는, 옥탑이니까 뭐 정말 저렴하게 20이 아니라 뭐 15만원 보증금 뭐 300이나 200 그 정도를 한다고 하면 월세 수익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보면 물건은 정보인데요. 감정가가 9억, 최저가는 4억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고, 땅이 아까 74평 정도 됐고, 건물이 150평 정도 됩니다. 위치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고요. 매각일자가 10월 31일, 그 다음에 수원 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물건에 이제 정리를 하면 특징적인 거는 가격이 반토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수해야 할 어떤 보증금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아까 임대차 신고가 다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잘 없습니다. 위치가 뭐 나쁘진 않은 그런 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대중교통이나 주변 생활 편의 시설도 괜찮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 받는 거는 큰 무리 없이 공실 없이 좀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지은 지 96년 1996년에 보존 등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30년 차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부 수리, 내부를 못 봤잖아요. 그죠? 겉에서만 문 열고 이제 도배장판이나 아니면 샤시나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좀 챙겨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현장 분위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